예, 안녕하십니까. 언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계획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우리 이 부시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인천 LH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위험이 시민의 삶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고 언제든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결기를 가지고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세심한 정책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급한 대로 공사 현장을 녹취하는 방안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키포인트를 잡아서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제 오늘 그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셈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세계적인 랜드마크와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선진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산업 내부는 설계, 시공, 감리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의식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조 설계를 무자격자에게 임의로 위탁해서 설계가 부실해지고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으로 실질적인 공사비가 낮아져서 시공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시공자와 발주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 때문에 현장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저가 수주 문제, 현장 근로자 숙련도 문제 등 다양한 부실 요인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 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고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종합대책인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공건설의 관행 타파와 제도 혁신, 민간건설의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와 의식 개선을 위한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행정 2부 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세부 계획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법령 등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열심히 제도를 만들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부실공사 근절은커녕 불협화음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건설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적인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부실공사 제로 서울 계획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건설산업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민간업계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설산업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힌 관행과 의식의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선진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일정상 이사가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 2부 시장께서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유창수입니다. 오늘 그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혁을 경제 기적을 이끌어온 경제 성장의 선봉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지만 국내에서는 반복적인 부실 공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대책이 수립되어 오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독촉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단편적인 대책에 그쳤기 때문에 종합적 구조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실공사의 원인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현장은 잘 아시는 인천 건단입니다. 설계 부분에서 전단 철근을 누락시키는 오류가 있었고 구조 개선서와 설계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철근마저도 누락시키고 콘크리트 강도도 미확보됐습니다. 감리는 빠뜨린 철근을 발견하지 못했고 검축도 부실했습니다. 발주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검토조차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에 발생한 보도 6교 처짐 사고입니다. 설계용 낙찰자가 무자격 업체한테 설계를 하도급했고 그 무자격 업체는 선정된 공법과 다르게 설계를 했습니다. 시공자는 이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도 시공을 했고 기초 공사까지도 부실 시공을 했습니다. 감리는 검측을 소홀히 했고 발주자는 잘못된 안전진단을 수용했으며 하자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건축물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구조검토서와 설계 도면이 불일치했고 시공자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했으며 품질 또한 불량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발주처에서도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다른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원 도급자가 비계 공사를 모두 무등록자한테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입니다.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는 그것을 발주처 허락 없이 재하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 공사장입니다. 실제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현장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요 공정 하도급 비율이 전체 100%로 구조물 건축물 구조 안전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평당 설계비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7만 원인 대비해 도시환경 정비 사업 4만 원으로 설계 대가 산정이 천차만별에 있습니다. 또한 감리비 또한 공공공사 대비 매우 낮은 감리비로 보통 17억 원 정도의 감리비 대가 산정이 나오는데 9.2억 원, 2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감리를 주고 있거나 3분의 1 가격의 감리 대가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공사들도 하도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강남 순환, 한강 교량공사 등 직접 공사 등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따져봤더니 25%, 24%, 약 20%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내외의 직접 시공을 또 들여다보면 주로 포장공사나 조경공사 등 주요 공정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례들을 통해서 부실공사의 전체적인 원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건설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설계 부실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무자격자나 적정 대가의 지급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 도급사가 시공에 대해서는 원 도급사가 수수료를 남기고 하도급을 주는 것이 관행화되어서
시공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는 높은 서류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현장 관리가 어렵고 입찰 제도는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술력과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건설입니다. 민간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건설은 그나마 제도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편인데 민간 건설은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공기를 최소화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공기 단축 압박으로 인해 감리가 재시공이나 공사 중단 등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 결국 공사 품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근로자의 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 현장에는 승정공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현장에서 콘크리트공, 강 구조공 같은 주요 공정에 대해 초급 기능공을 다수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건설 기능인이 수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특히 철근공과 같은 주요 공정에서 수급 부족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등 핵심 공정에 다수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해외 건설 품질 관리 방식도 참고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발주기관의 건설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소속 전문가가 상주 감리를 하며 직접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발주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직접 품질을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계 시공을 통합관리하는 CM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CM사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적정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공기 지연이나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예전부터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민간 파트너십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건설 산업 혁신 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3자 시공이 불가능하고 위반 시에 손해배상 소송 및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필요할 때만 발주자가 기술력을 확인한 후 허용하는 체계임에 따라서 직접 시공 비율이 50에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내 사례와 문제점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추진을 위한 추진 전략과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부실 시공은 반드시 아웃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공공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흡한 민간 공사의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건설 산업의 기본 체질과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선진 건설 문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대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선정해 보았고 공공건설 분야, 민간건설 분야, 산업체질 강화 분야로 크게 3파트와 8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과제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입니다. 부실공사가 생기면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토록 선조치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업체는 최대 2년간 턴키 등 서울시 대형공사 입찰이 제한되도록 큰 감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을 통한 부장동 업체 지정도 활용하여서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업체 목록은 서울 15에 게재하여 민간공사 발주를 수주할 때도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공정 하도급 전면 금지입니다. 일단 공사를 수주하려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해야 하도록 적격 심사와 종합평가 낙찰제 심사 기준 개정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발주공사에서는 주요 공정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 금지 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물론 하도급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하도급을 할 경우에도 하도급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법령의 원 도급 대비 82%보다 더 강화한 90%로 적용해서 저가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 감독 시간 확보입니다. 먼저 지난 3월 발표하여 100억 이상 공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가의 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 현장은 촬영 장비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감리원이 부족하지 않게 상주 감리인원 배치 기준 내에서 최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감리원이 현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과도한 서류 업무 부담을 축소하고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현장 근무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난 9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 같이 지자체에서 민간공사장 단속 권한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 권한이 부여되면 단속 체계를 갖추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나 구가 민간 하도급 대학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를 시행해야 해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축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강우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민간 공사장에서도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감리자는 공공에서 선정하고 있고 일반 건축물은 감리 선정 기준이나 계약 선정뿐만 아니라 민간의 건축주가 직접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리비 지급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공공이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여 감리가 건축주 손에 종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입니다. 현장에서 중급 이상의 숙련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기능 등급별 노임 단가 차등 적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련공이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기술력을 높이고 기능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협의하여 승급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련공 양성과 동시에 서울시 공사 주요 공정에 숙련공 배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초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공정들이 앞으로는 중급 중심 이상의 숙련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량도 관리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 설계 도면과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철근 조립 등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핵심 과제는 가격 중심 입찰 제도 개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입찰자 기술 평가의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합점수 최고검자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보다는 가격이 우선시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최저가 입찰제부터 심사하는 적격 심사를 축소하고 종합평가 낙찰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격 심사 낙찰 하한을 상향해서 표준 시장 단가 현실화 등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의 주인은 원래 발주자입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LH 사태에서 보는 것 같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부실공사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발주자의 변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다 하기에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발주자 협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SH 주도로 협의체 형태로 출발하고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안착이 되면 비영리 법인 형태의 정식 협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주자 협회 설립을 창안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부실공사 제로 전담 조직을 행정 2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동시에 신규 과제들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중앙정부, 발주자협회, 민간 발주자가 협업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의 과제들은 즉시 착수하고 정부 과제들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여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긴 여정이 될 것이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동안 동영상 기록 관리라든가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한 몇 가지 대책들을 단편적인 대책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들이 단편적인 대책들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설 공사에서 부실 시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CBS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CBS 장교석 기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공공공사 같은 경우 하도급을 전면 근절을 하게 되면 주요 공정에 있어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또 특히나 또 감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감리를 확실하게 하면 좀 더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이 근절이 되는 건 좋은 면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중소건설업체들 특히나 이제 전문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도급으로 또 이렇게 그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 장치나 이런 것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이 하도급을 근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그 공사 단가나 금액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됐고요.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직접 시공제를 도입을 해서 SH공사와 서울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주요 공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가설공사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 그다음에 뭐 교량공사에서는 이제 그 주요 이 강구조 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이 되더라도 좀 시행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뭐 당장에 이렇게 그 시행하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입찰 안내서가 나와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행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그 비율을 좀 늘려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그런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그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님.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제로 추진 계획 중에서 서울시에서 이제 시공 책임형 CM 도입도 검토했었고, 그리고 공사비, 그러니까 서울만의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 그것도 발족하는 것도 좀 검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진 계획에서 빠진 그 이유하고 그 두 가지 건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해가지고 하도급
그 계약 적정성 그 검토 비중을 82%에서 이제 90%로 늘리면은 그 지금도 이제 종합건설사 그 원청사라고 하죠.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이미 그 이윤이 그 예전 가격에 모두 산정이 돼 버려 가지고 그 하도급 그 계약을 할 때 하도급 갭으로 지금 이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도급 적정성 비율을 그 82%에서 90%로 늘린다면 그 전제 조건 자체는 이제 그 공공공사 그 원청사가 수주할 그 공사비 낙찰률 자체가 좀 높아져야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하도급의 그 낙찰가율을 그 9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저희가 중소 하도급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그 공사비의 그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원도급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그 정착을 좀 하자 이런 취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도급 그 전문 건설업체가 저가 하도를 받는 그 전문 건설업체들은 좀 더 그 공사비를 더 많이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형 건축비 그 공사비 관련해서는 지금 SH에서 김원동 사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서울형 건축비에 대한 기준을 지금 더 만들어 가고 있고요. 처음 질문한 그 시공 CM형 그 제도는 지금 아마 저희가 그 예전에 이 검토됐던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CM 제도가 지금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 제도와 정부의 입찰 제도라든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파악해서 부처 그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BBS 박관우 국장님. 예, 잘 듣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저 자체 시행도 있고 정부 건의 사항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행 시기 그리고 또 적용되는 현장이 있으면 좀 서너 가지 이렇게 좀 규모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그 입찰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그건 행안부하고 이미 지금 그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우리가 감리 제도의 개선, 감리를 이제 뭐 건축사에서 구조기술사라든가 뭐 시공기술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건축사법 개정이라 이런 것들은 법령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공사의 뭐 금액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금 계속 그 지방계약법 이런 사항들은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제도가 이제 실시되는 그런 그 시기는 지금 이제 입찰 안내서부터 조달청 입찰 안내서부터 저희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앞으로 나올 공사들 만약에 뭐 동대문 도서관이라든가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찰이 나온다고 하면 뭐 집적 시공 비율이라든가 주요 공정에 대한 집적 시공 비율 또 뭐 하도급 그 이 계약 조건 이런 것들은 다 명시해서 입찰 조건에 붙여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님. 네, 그 민간 건설에 대해서는 그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뭐 강우량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금지되는 건지 만약에 타설을 한 게 뭐 발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뭐 벌금이나 뭐 이런 뭐 제재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현재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의 우중 그러니까 비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 관련 규정에 그 강우량에 따른 타설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현재 이제 개정 지침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우중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이제 그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중 타설은 기본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면 콘크리트 타설은 안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한데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이제 비가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콘크리트 타설 중에 왜 그러냐면 그것을 타설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게 이어치기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이제 비가 와서 만약 계속 그 타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타설 이후에 콘크리트 강도를 다시 14일, 28일 강도를 체크해 가지고 강도 체크를 하고 부실 여부를 판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지 조항은 저희가 아까 인허가 조건에 명시됐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상에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서울경제 김연아 기자님. 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자료에서는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이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8가지 과제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발주자의 의식 전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그 이 건설업 전체에서 보면 설계 사무소가 있고 건설회사,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돈을 줘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주자입니다. 내가 돈을 줘서 이분들한테 건물을 짓게 해주는데 발주자가 그것을 자기 집을 짓는데 부실 시공을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뭐 우리가 공기업, LH, 우리 SH 또 조합이라고 하는 민간에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조합이라고 하는 그런 발주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발주자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그 건설 산업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검단의 LH 아파트, 삼풍의 이 붕괴, 또 지금 우리가 이 발주 준 건축물들의 공사 현장의 이 문제점들은 다 발주자의 의식 구조가 그것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발주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발주자가 지식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고 LH나 SH는 발주 기관으로서 서울시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특히 민간 발주자들 아파트 현장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데는 조합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하는 기관으로서 발주자 협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간다면 전반적인 건설 산업 전반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발주자 협회, 건축주 협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실공사 제로 저희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